모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넥센 타이어와 화신 등 자동차 부품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중동에 5G 패키지를 수출하겠다는 전략 계획을 밝힌 데 더해 주요 20개국 G20에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구상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전국에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리아 SE, 우원개발 등 건설이나 재해복구 관련주들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유레카 헤드라인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환율이 굉장히 크게 치솟았다는 점이 좀 불안하고 또 공포감을 심어주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1,362원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죠. 자, 지금 시장도 좀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정도로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의 상승 덕을 오히려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8월 달에 판매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그 두 가지 호재 악재가 번갈아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껄끄러운 어떤 부분, 또 막대한 현재 경제적인 파트너를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강력한 반도체 동맹이어서 여러 가지 안보 동맹, 경제 동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이제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압박들이 좀 심할 걸로 좀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선거, 이제 중간 선거가 이후가 되면은 약간 유화적인 부분이나 전기차 보조에 대한 약간 지연 여부 이런 부분들이 절충안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서는 약간 부침들이 심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현재 현대차하고 기아 부분들이 11%, 20%대 좋은 판매 실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 현지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있는 부분들은 타격을 덜 받기 때문에 이 공장 어떤 종목의 중심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한원 시스템이나 세종공업, 화신, SL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란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이제 정식 발효, 인플레이 감축법이 정식 발효가 되지 않고 또 11월 달에는 약간의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려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또 여론도 이제 보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중에서도 부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8월 판매량이 역대 최대였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수혜해서 다소 비껴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은 지금 태풍 흰남노가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국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가장 강한 태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좀 미리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초강력 태풍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하고요. 저도 바람은 일본까지만 태풍이 잘 갔다가 이제 비껴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 일단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제주도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기사상으로 아직 제주도의 날씨는 모르지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재해 복구에 대한 수혜주로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코리아 SE와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 오늘 우리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런 재해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중소형 건설주들이 우리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서 제가 우리 7월 달 우리 머니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우리 건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주였는데 우리 초강력 태풍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중소형 건설주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 라이온 캠텍 종목 또한 저희가 7월 달 우리 머니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시세가 나오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의 주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이 종목명은 생소하지만 과거에 13,000원에서 반토막이 났다가 바닥에서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대시세 분출에 제가 시작점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종목이 바로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 이후에 바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까지 좀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나 그리고 해외 그런 중동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2023년도 정정하겠습니다. 13년도가 아니라 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태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소형 건설주들의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슈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었을 때는 돈을 써서 누군가가 주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 고가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시세가 앞으로도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시세 초입이 무엇인가 모르셔도 됩니다. 노랑톡 함께 하셔서 대시세 초입은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가 매일 우리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도 제가 이제 특정 섹터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우리 유레카 종목이죠. 오늘은 코너명이 바뀌어서 유레카 종목인데 유레카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흰남노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였는데요. 민경철 파트너께서 이 부분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시작해 보기 전에 기존에 공개를 해주셨던 유레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혁 파트너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앱클론. 예.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에 대한 압도적인 게임 이런 네. 부분들이 뭐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한산 개봉이 되죠. 거기서 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승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앱클론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시한 것은 관심주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유레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리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그때 리뷰 정확하게 탑픽으로 했던 어떤 시기가 정확하게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눌림목 때 이때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13,000원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에클론 말고 S큐브가 5배가 가고 있습니다. S큐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그 면역 항체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좀 따라잡고 이슈가 있고 빅파마들이 이런 그 항체에 대한 기술들을 원하기 때문에 S큐브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클론도 똑같습니다. 에클론도 이거는 항체뿐만 아니라 이제 CRT 기술에 대해서 현재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CRT 기술에서 인간화 항체뿐만 아니라 다른 킴리아나 이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CRT 치료제 말고 다른 항체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독보적인 어떤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임상 일상이라 할지라도 기술력이 있으면은 약간 인간 항체의 부분 새로운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에클론을 다시 한번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그 현재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슈팅이 들어올 거다고 분명하게 강하게 제시를 했던 종목이 유레카였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13,000원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2만 원대 이야기를 좀 2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13,000원에서 더블이 되면 26,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2만 6천원 갈까요? 당연히 갈 확률이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슈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현재 그 S큐브처럼 2배, 4배가 갈 가능성이 무척 많아진다. 물론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5일선 매매 원칙이라 좀 생각이 되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하단선에 현재 그 노란톡이 있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수익률 공개되고 그 리플이 돼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제2의 앱클론 오라신 분 꼭 오셔가지고 현재 그 한번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바이오에 대한 그 대지식 방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군도 정확하게 탑픽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이 관심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레카 종목으로 발굴했던 탑픽주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면은 이때 약간 이 상태에서 그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강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점에서 수익률은 높지만 여기서 수익률은 낮습니다. 근데 현재 노란톡에서는 얼마에 제시를 했냐면 24,000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48,000원이면 더블이 되죠. 지금은 4만 원이기 때문에 20%가 올라오면 100%의 수익률이 달성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바이오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온수기 두창 치료제 관련된 패스트트랙을 신청한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이 온숭이 두창 같은 천연두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임상, 동물 임상만 가지고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치료제도 나왔고 백신도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천연두기 때문에 치료제가 당연히 동물 임상으로만 나와줄 수밖에 없고 온숭이 투창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간단한 대조 실험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승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천연두 치료제로 먼저 승인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크게 FDA의 임상 승인은 굉장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현대바이오하고 에클론이
텐베거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역대급 수익률을 현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를 갈고 작심하고 2개 종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제2현대바이오, 제2에클론 하실 분들은 밑에 하단 자막에 누려가지고 꼭 오시길 바라고요. 와서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면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현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12일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에클론, 8월 30일에 상한가도 안착을 해줬고요. 여전히 강한 재료 살아 있습니다. 13,000원대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밀렸음에도 종가가 22,8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최고가 기준 80%대 수익률 만들어내 주신 거고요. 자, 더해서 8월 5일 유레카 종목인 현대바이오 역시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 40.5%가량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승리다. 영화 한산에 등장한 대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것은 임상현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의 지난 유레카 종목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미글로벌 그리고 세압의 스틸지주, 자, 두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 종목을 먼저 이제 리뷰하기 앞서서 정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에클론과 현대바이오 종목을 관심 종목에 설정해두지 않았었는데 같이 저녁 방송을 하면서 아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하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아 이거 슈팅 자리다. 라고 판단해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에 에클론과 현대바이오를 오전 방송 히든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서 저도 이제 같이 좀 상승을 이제 숟가락을 얹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오늘까지 좀 있었는데요. 저녁 사시는 겁니까? 저녁 먹고 와가지고 다음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네요. 저녁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이제 에클론 종목을 지난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50% 정도 상승이 나와서 굉장히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에클론에 매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과 제가 이제 우리 저녁 방송에서 다뤄드리는 종목들이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1등주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가장 빠르게 네옴시티 이슈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1등주다라고 제가 8월 26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종가 대비해서 약 30% 정도의 상승이 오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아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 내내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 경제방송에서 많이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저희는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노랑톡에서는 장중에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는 이거 1등으로 우리가 대장주로 자리를 매겼다라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태동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동되는 그 시점에 초입에서 공략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30%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압의 스틸 지주 종목까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도 제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그나마 바닥에 위치해 있어서 저도 이 종목을 유레카 종목으로 저녁 방송에서 콕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36,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그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압의 스틸 지주 이 회사의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우리 세아창원 정확히 상장 사명은 제가 노랑톡에서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압의 창원 스틸인가, 세아 창원 스틸인가 그 자회사, 이제 동사가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아람코라는 기업과 합작법인 만들어서 스테인레스를 우리 사우디에서 만들고 있다, 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슈 때문에 세압의 스틸이 우리
그리고 네옴시티가 사우디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지목이 된다라고 저는 이번 주에 이야기를 안 드리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방송은 장이 끝나고 우리가 시간이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을 자, 사실은 저희가 서울경제가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1등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작점에 실시간으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 세아베스틸을 다뤄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자, 직전에 고가를 수급을 붙이면서 뚫어내는 그 지점에 제가 우리 테마가 태동될 때 초입으로 들어갈 때 종목들 잘 이제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세아베스틸 지주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이슈가 부각되는 우리 테마주들이 있다면 그 초입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빠르게는 하단 노랑톡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송이 수요일 금요일 출연이기 때문에 운이 좋게 수요일 금요일에 새롭게 태동되는 테마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 유레카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자, 월, 화, 목은 저녁 방송이 없죠. 그래서 그때도 새롭게 태동되는 테마주들 우리 제2의 세아베스틸 지주와 같이 자, 네옴시티 관련주 처음 만들어질 때 공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함께 하셔서 행복 실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께서 바로 지난주 이 시간입니다.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세아베스틸 지주. 오늘 고가 기준 수익률 20.5%입니다.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나 큰 수익 안겨주셨고요. 한미글로벌 역시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 접어들면서 시장 흐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두 분 파트너께서 저희 유레카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이렇게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 복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 역시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렇게나 큰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을 시작을 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임상현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바람이 분다라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니까 풍력 발전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풍력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 본데 자, 바람이 분다 하니까 일단 노래 제목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네, 노래 제목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죠. 바람이 없으면 그 현재 우리가 바람이 되어 가는구나. 뭐 이런 명대사도 있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풍력 그다음에 이제 해상, 재생 이 부분들이 이슈, 1순위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부분이 있고 새롭게 이제 이 태동이 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됐던 것이 원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해상 풍력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현재 그 전년 동기 신재생에너지 현재 투자 규모 특히 그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정도의 그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풍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인원 같은 경우는 11%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풍력이 좀 압도적으로 좀 성장성들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년 동기 대비 50%가 늘어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상 풍력은 일정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라든가 주변 어떤 인근의 주민의 반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토픽주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풍력 발전기의 종류로는 보통 최근 이슈가 보면은 인근 바다에서 말하는 모노레일 방식, 그다음에 트라이포트 방식, 그다음에 자켓 방식이 이제 고정식 방식이었는데 약간 해상 풍력이 약간 인근으로 대륙붕이나 인근으로 좀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반잠수식 또는 원통식으로 하는 부유식이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발전된 부분들이 해상 풍력의 구조가 이제 블레이드 날개 부분, 그다음에 너클 이제 엔진 부분이죠. 그다음에 타워 부분, 그다음 하부 구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력이 좀 현재 약간은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해상 타워 부분하고 하부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점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기술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타워하고 하부 구조 부분에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해상 풍력에 대한 경쟁력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LCO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당으로 이제 발전 원가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양광이 85%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10년 전 대비. 그다음에 육상 풍력이나 해상 풍력도 이에 버금가게 따라가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타산이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대중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상 풍력을 현재 요구하는 또 위치가 좋은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유럽 쪽.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부, 미국 서부하고 동부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만 쪽에 포진이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남해안, 그다음에 경상북도, 뭐 영일만 이쪽 부분에서가 약간 발전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중심으로 해상 풍력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고 계신 것은 해상 풍력에 대한 전망들이 2022년부터 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된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표시된 것은 유럽만 단독으로 표기를 해왔을 때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2030년까지 또는 35년까지 보통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35년까지 10배의 어떤 그 시장의 폭발력, 그다음에 성장력들을 보여준다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해상 풍력에 대한 이제 그 제조사 현황, 그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잠깐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는 뭐 두산중공업을 빼놓고 두산에너비도 바뀌었지만은 빼놓고는 설명 없을 정도로 또 두산중공업에 대한 위치 뭐 이런 독보적인 네임밸류, 물론 두산중공업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다 취급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려진 부분들은 유니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유니스라는 종목군도 대형급은 아니지만 중형급이나 중소형급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조립 완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풍력 부품 업체 주요 현황 중에서 타워는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단조 부품 같은 경우는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태용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용이라는 종목군도 단조 제품, 그다음에 풍력 타워 렌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방이 낮기 때문에 또 유명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뭐 대명의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주요 부분 중에서 CS 윈드, CS 베어링, 그다음에 태웅, 유니스 뭐 이런 종로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그중에서 탑픽이 왜 이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지막에 이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그중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이야기 깊게 나눠주셨는데요. 뭐 두산중공업, 유니슨 이런 주요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은 이 풍력 발전 또는 뭐 해상 풍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거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가가 좀 바닥을 쳤었던 풍력 관련주들이 좀 몇 종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풍력 개발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수주 금액은 큰데 기간도 커서 사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수주가 떴을 때가 좀 오히려 고가였던 적이 제 기억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실적이 나오는 근데 이제 바닥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저도 유레카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풍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민경철 파트너께서도 의견 나눠주셨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풍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풍력 발전,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관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중동 진출이라고 적혀 있고 또 하단의 사진에 5G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중동 진출, 5G 패키지를 수출하겠다, 이런 전략을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하죠. 네, 일단 네옴시티와 같이 100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국내 이제 그런 건설사들이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금 이번 주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유레카 섹터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였는데요. 네옴시티가 건설만 우리 그냥 아파트만 짓고 그런 도시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교통망, 인프라, 그리고 통신망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는 인프라망, 통신망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그런 철도나 도로나 그리고 이제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 네옴시티나 중동 국가들에다가 그런 통신망, 인프라 풀을 수출해 나가겠다라고 그런 정부가 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윤석열 정권의 그런 포부를 오늘 좀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수급으로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그런 공사의 자본금을 기존의 5천억에서 2조 정도로 늘린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입 그런 지원 규모도 수출입은행에 지원하는 규모도 5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 5G 그리고 통신망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 국가들 이런 네옴시티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의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낸 이런 통신망이나 교통망, 철도 이런 쪽으로도 우리 중동 국가들이 우리 그런 망을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우리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유가 국면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본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 에너지 패권을 가져간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 국가들입니다.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이게 지금 고유가 국면을 장기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고 그 다음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대형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하나씩 우리 이집트에서는 원전을 우리나라에 수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사우디에서는 우리 그 네옴시티와 같은 그런 대규모 인프라 국가의 그런 오일머니가 사용되어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600조 정도가 되는데 600조가 조금 넘어가는데 이런 네옴시티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그런 사업비가 600조에서 1300조 정도로 어제 우리나라 1년치 국가 예산에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과연 100만 명 살 수 있는 도시에 건설 짓는 거 누가 짓느냐? 그리고 거기에 도로망, 철도 누가 까느냐? 그리고 나아가서도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 누가 까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 수혜주 찾기에 좀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텔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5G 이동통신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고,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SK텔레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최대 주주가 HFR이라는 통신장비 업체고요. 2대 주주가 우리나라 통신 3사
통신 3사 SK텔레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5G 관련주로 주가가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과거 주가 4,9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지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18,000원에서 3분의 1 이상 마이너스 70% 무너진 구간에서 오늘 수급이 유동성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지금 이 엔텔스라는 종목은 그동안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기만 하던 과거의 엔텔스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5G만 우리 중동 국가들을 수출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가 이 바닥에서부터 태동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셨다면 5,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의 시세를 누려볼 수 있었듯이 지금의 바닥에서의 매기 유입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매물 영역 때까지의 상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이 지속됐을 때 이 테마가 이제 좀 강하게 수급이 몰려왔을 때 5G 관련주로 엔텔스 그 이상의 시세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2대 주주가 SK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통신장비 업체로서의 과거에 우리 5G 관련주로 대시세도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은 5G 관련주로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리셋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왜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위로 상방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엔텔스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FR텍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5G 인 빌딩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이제 5G 그런 중계기를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FR텍이 이런 5G망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가 인터넷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5G 관련주로 주가가 시세가 분출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대금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니죠. 8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추세 전환을 이루어냈고 그 추세 전환의 저가 라인 즉 3,1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종가 영역대를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 이후에 눌림에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3파동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 U+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단톡법이 제 기억에도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8년 전에 단톡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동사가 이제 단톡법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신 3사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금이라도 핸드폰 싸게 바꾸게끔 이제 통신 3사들이 주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 기준으로 동사가 영업이익이 1,000억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SK는 우리 번호 이동하면은 보조금 더 준다 그러고 서로 보조금 경쟁을 하니까 매출은 11조 가까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기준으로 단통법을 통해서 우리 보조금을 우리 제한함으로써 우리 통신사들이 우리 기존의 3G 우리 LTE 요금, 지금 5G 요금으로 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 그런 보조금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그런 법안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의 구간은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원에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로 점유율을 높이려고 싸우던 단톡법 시행 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단톡법 때문에 보조금 경쟁을 안 해도 되고 5G 때문에 요금제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은 3조 원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기존의 2012년도 기준 1,000억에서 현재 1조까지 증가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단톡법을 시행해서 통신사들이 영업이익이 나면 그거 가지고 요금제를 낮추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막상 우리 대기업들은 이문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낮추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꾸준하게 조 단위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수천억에서 조 단위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6년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면은 최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동사가 LG그룹의 그런 통신 3사일 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이슈들
네, 그런 5G 관련된 인프라망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업체로 LGU 플러스 5G 관련주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큐리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정보통신 장비, 통신 장비와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이제 KT, SK, LGU 플러스 통신 3사에 전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매기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 머큐리 종목도 우리 통신 장비 관련주 그리고 통신 케이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신 3사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옴시티나 우리 중동 국가들의 인터넷망을 깔아줄 때 머큐리의 제품들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으로 오늘 바닥에서 유통 지식수를 한 바퀴 돌리는 좀 기염을 보였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신 유레카 키워드 5G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의견도 좀 잠시 들어볼까요? 예, 5G 뭐 새로운 테마 이슈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 현재 민경철 전문가님이 할 때마다 제가 유심히 잘 봐요. 네. 대체로 잘 맞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커버를 했던 종목군 중에 현재 5G 중에서 RFHIS라는 종목이 전력 반도체면서 5 종목으로 한번 제가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RFHIS 같은 경우는 미국 5G 장비 국산화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K 실트론과 전력 반도체 조인트 벤처를 했기 때문에 5G면서 전력 반도체까지 함께 재료 있는 RFHIC 제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레카 키워드 5G 관련주에 대한 임상현 파트너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서 유레카 종목 리뷰 들으셨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공개가 될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삼강 MNT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픽사이클 때 그 풍력에서 탑픽주로 제시했던 종목이 삼강 MNT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침 조정이 있길래 이때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삼강 MNT는 해상 플랜트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해상 풍력은 하부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삼강 MNT는 조선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 블록 제작뿐만 아니라 여기에뿐만 아니라 후육 관관, 그러니까 관관 파이프 하부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유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직계를 완성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3호 조선 해양을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또 부지가 50만 평 정도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유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수주가 2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3조 원을 상회할 수 있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 향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독점 계약까지 하고 있고 또 수주가 밀려서 미국에까지 현재 수주가 몰려오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켓, 모노레일, 부유식 등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3종 세트를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을 현재 수주표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보면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8년 후 보면은 약 5배, 6배가 해상 하부 구조물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유 부지, 배후 부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가장 토픽으로 해상 풍력의 토픽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태웅이라는 종목군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단조 부품 생산한 부분들, 그다음에 유닛이라는 종목군도
아직은 시세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란 종목군도 해외에 대한 그 글로벌 체인망을 가지고 있어서 공장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이제 삼강 M&T라는 종목입니다. 삼강 M&T라는 종목에 한번 크게 상승해주다가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25,500원 내외에 이제 매수가하고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노란톡에서 좀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탑픽 삼강 M&T 소개하는 것에서 오늘 대미를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강 M&T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해상 플랜트 전문 업체로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인데 마침 조정이 나와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삼강 M&T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유레카 종목 머큐리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오늘 좀 시세가 나와줬죠. 네, 일단 5G 관련주고요. 일단 일봉상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유통지식수를 전부 다 돌리면서 거의 바닥에서의 거의 유통지식수 이상의 좀 거리대금이 발발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뭔가의 추세 전환의 신호다. 자, 우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15,000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12,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6,000원까지 거의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자, 가격 조정을 받는 동안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을 금일자 수반하면서 매수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들을 전부 다 뚫어내는 그런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가 네옴시티가 600조에서 1,300조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우리나라 1년 동안의 국가 예산이 600조거든요. 그러면 1년, 2년 예산을 합친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우리 사우디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왕세자가 방한하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동력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1월 달 우리 SM 이수만 회장님과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금 사우디로 이제 넘어가서 이 수주를 따내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들, 외교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진행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10월 달, 11월 달 왕세자가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우리 네옴시티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우디로 넘어가게 되는 이슈들이 우리 10월, 11월, 1월 달에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난주 공부해서 이번 주 전방위적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그 네옴시티에 건물만 지을 것인가 우리가 인터넷망도 연결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바닥에서 우리 네옴시티의 인터넷망 우리 5G망도 우리 정부가 지원해서 이런 종목들이 우리 네옴시티의 그런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정책과 그리고 사우디의 그런 초대형 그런 수주 모멘텀까지 좀 더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머큐리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적인 구간은 6,800원이 동사의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으나 이탈 시점부터는 여기가 저항인데 자, 이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6,800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7,200원에서 7,600원 구간 시청자분들이 자, 눌림에서 관심 있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튀어 오르면 다음 주 노랑톡에서 이제 감사 인사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은 바로 머큐리였습니다.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두 가지 역시나 공개가 됐는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알차게 잘 떠나보게 해주신 두 분 파트너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이정수 파트너의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1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주 동안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